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를 보면 예비 창업이든 아니면 기존 창업이든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신청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합격하려면 그 비결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남기고 있고요. 오늘은 그 제 일부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정보는 핵심 창업 정부 지원 사업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사업 계획서 등 합격 요령에 대한 부분도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송을 남기고 있는 저도 심사위원으로 몇 번 들어가 봤고, 그리고 같이 이제 경영 컨설턴트 활동하시는 제 지인분들도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여한 활동이 있고 해서 그러한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아래와 같고요. 첫 번째, 창업 정부 지원 사업 공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사업, 전체 사업은 아니고 핵심 예비 창업 그리고 기창업자들 대상으로 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볼 것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여섯 번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창업 정부 지원 사업에서 공고를 리뷰를 해보게 되면 2019년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고 해서 2019년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180억 원 정도 되는데, 부처별로는 중기부가 89%에서 거의 1조 원 정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로는 창업 사업화에 대한 부분이 거의 50%고요. 연구개발, 시설 공간 순이다라고 해서 큰 틀에서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정리를 하면 2019년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1200억 정도인데, 그 중에 중소기업 벤처부가 90%로서 한 1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별 창업 지원 예산 규모는 중기부가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행안부, 고용부, 문화체육부, 특허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기부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중기부 중에서도 핵심 창업 사업 위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원 유형을 먼저 보면 사업화, 연구개발, 시설 공간 제공,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 사업화에 대한 부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부 사업, 그 중에 사업화 관련된 사업, 사업화 중에서도 주요 사업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핵심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는 창업정보 포털 시스템 K-스타트업이라는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공고사항에서는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 즉 경험을 해야만 되는 내용, 즉 이 부분을 알면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꿀팁과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참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참고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좀 굵직굵직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한 300억 원 정도, 그 정도 사업 규모고요.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창업
푸 3년 미만 기업에서 창업진흥원에서 전담 및 주관을 하고 한 1,000억 원 정도, 예비 창업 패키지도 이제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한 1,000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한 900억 원 정도,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한 84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R&D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 공간 보육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및 컨설팅, 그리고 행사 및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해서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공고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즉 심사위원이든 아니면 사업 담당자든 실제적으로 현장과 필드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내용들은 제가 제3장 꿀팁에서 내용을 별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이제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굵직굵직한 사업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업 관련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업자가 없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말 그대로 예비 창업이죠. 예비 창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관기관이나 심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핵심 사항이 무언가 하면 지원을 했을 경우 실적 발생, 특히 이제 고용 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의 초기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전담 멘토 등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예비 창업자고, 지원 예산 및 규모는 한 1,000억 원에서 한 1,700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멘토를 매칭해서 사업관리 및 창업, 경영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선정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음 어떻게 하면 조금 선정된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3장에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신청 방법은 이제 K-스타트업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되고,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사업계획서와 가점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절차는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그리고 대상자 평가 및 선정, 사전교육, 그리고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그리고 보고 및 점검, 이렇게 이러한 이제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사업 위주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아까 만약에 예비 창업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초기 창업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실적을 가지고 뽑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주요 정량 지표를 볼 수밖에 없는데, 매출이라든지 수출, 고용, 투자 유치가 향후에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정량적인 지표를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우수한 창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를 통해 고급 기술 및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입니다. 시제품 제작.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양산을 제작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 대부분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주는 부분을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제품 제작과 투자 유치, 그리고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화 지원, 제조 및 지식 서비스 분야 등 창업 3년 미만 기업입니다. 3년 미만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각 주관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요건이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예산 및 규모는 한 1,000억 원 정도의 한 850개사 내외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에 대한 지원 최대 1억 원, 성장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유치, 판로 개척, 기술 확보 및 보호 등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과 권역별 산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즉 초기 창업 패키지는 앞서 보셨던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즉 예비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3년 미만 동안 짧게는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3년이 되었건 사업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이제 매출이라든지 고용 실적이라든지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해서 이러한 이제 정부 지원, 즉 세금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아주 중요한 평가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매출도 없고 뭔가 사업 실적도 미비하다라고 하면 선정될 확률이 쉽진 않겠죠. 초기 창업 기간 동안 뭔가 이루어낸 무언가가 있어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 모집에 대한 부분과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선정 평가 및 협약, 사업화 지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주간 기간별 공고, 신청 접수, 선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고요. 창업 성공 패키지에 대한 부분은 만 39세 이하, 그리고 창업 3년 이하 또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1,000억 원 정도 청계산 내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창업 성공 패키지를 하기 위해서 3년 이하의 기창업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거나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이라고 하면 무엇을 볼까요? 제가 3부 꿀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역지사지로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계사 정도로 해서 창업 성공 패키지를 지원을 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이제 몇 배수의 기업들이 지원을 할 거란 말이죠. 지원을 해줄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초기 창업 기간에 뭔가 이루어낸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 선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성공 패키지,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 창업 기업을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 입장에서도 뭔가 실적이 나와야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그 부분이 다 리스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주관기관 입장에서도 지원했을 때 될 만한 기업을 지원한다라는 게 핵심 사항이에요. 핵심 사항. 그러면 될 만한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초기 창업 기간에 뭔가 이루어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열을 보면 지원 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 업종 영위 기업, 만 39세 이하인 자로 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 예외사항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지원과 후속 연계에 대한 부분으로 쉽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은 제일 큰 부분이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서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등 제품 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년간 최대 1억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2019년 1월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연초에 이렇게 사업이 공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면 수개월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사업 공고 떠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개월 전부터 미리 다양한 경험과 검증을 거치시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도 붙기가 어려운 마당에 사업 공고가 떴을 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사업 절차는 사업 공고, 신청 접수해서 이렇게 후속 지원까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미리 어떤 이제 신청 양식이고 부속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나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일지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성장 촉진 프로그램 포함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는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거는 예비 창업이나 3년 미만인데, 이거는 뭔가 점프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경우, 즉 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의 쭉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비, 그리고 초기 창업자, 그리고 도약에 대한 패키지. 도약은 점프업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의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러죠. 데스밸리를 극복을 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화, 성장 촉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사업. 지원 예산 및 규모는 한 850억 원, 1000개사 정도 내외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는 부분은 될 만한 기업은 지원해준다는 거죠. 될 만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될 만한 그러한 이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러한 증거를 만들지 못한 기업들은 신청을 하면 거의 뭐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 굉장히 냉정한 시장입니다. 이쪽 시장은. 지원 내용은 사업화 지원, 성장 지원 서비스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될 만한 기업은 찾아서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어야지 주관기관에서 실적을 내서 그 실적을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주관기관도 다 이제 뭐 경영평가나 감사나 다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뭔가 실패한 프로젝트 페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 소명을 해야 돼요.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 실패에 대한 사유가 뭔가 명백하고 타당하고 뭔가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서 뭔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뭔가 그 해당 기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주관기관의 사업 담당자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 정부 지원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모집에 대한 부분 역시 K 스타트업에 통해서 지원이 되고,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은 신청 공고 접수해서 쭉 협약 체결, 자금 및 서비스 지원해서 사후 성과 관리까지 해서 이력 관리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 이제 사후 관리, 이력 관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화 관련된 경우에는. 다섯 번째, 제도전 성공 패키지. 이거는 성실 실패 경험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재도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재창업자 기업의 대표자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냥 실패가 아니라 성실 실패 경험을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게 시사점이죠. 자, 그래서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보면 성실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 제도전 기업인을 발굴해서 실패 원인 분석 등 제도전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등 재창업 전 과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까 말씀드렸고 200억 원 정도로 해서 320개 정도의 과제 내외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재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산 제작이 아닌 거예요. 시제품 제작입니다. 마케팅, 창업, 준비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 보육 지원, 연계 지원해서 참가자 모집은 역시 2019년도 2월 초에 신청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절차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서면평가, 대면평가, 사업계획서 다 중요하죠. 사업계획서, 대면평가 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3장 꿀팁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정량적인 관점보다는 좀 정성적인 관점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본론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업 차별화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당위성과 취약계층 등의 고용 유발 효과 등 뭔가 그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좀 더 포커싱이 되어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서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시는 이제 경영 지도사님 또는 경영 컨설턴트님들도 사회적 기업 육성가 전문 멘토로 해서 또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 해서 이쪽에도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도 됩니다.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나 또는 창업 후 2년 미만 기업 또는 재도전 창업자 다 해당이 되고, 지원 예산 및 규모는 대략 한 300억 원 정도에서 800개 팀 내외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 자금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평균 3,000만 원 내외. 굉장히 큰 거죠. 웬만한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업 공간, 멘토링, 창업 교육, 사업 관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솔루션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참가자 모집은 2018년 12월부터 1월 달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예, 이미 떴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 신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방송에 나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하시기는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고,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은 사업 공고, 신청 접수, 3단계 심사에서 선정 및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순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을 보면 저는 이제 사업화 부분에서 주요 부분을 말씀드렸고, R&D에 대한 부분, 창업 교육에 대한 부분, 시설, 공간, 보육 제공에 대한 부분, 컨설팅, 멘토링에 대한 부분, 행사 및 네트워크 연계에 대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PDF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어떤 경로로 들어가면 되는지 그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영상 말미에 있는 그 내용도 확인을 하셔서 그 영상의 구체적인 출처와 링크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상세한 내용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합격 요령 꿀팁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주관기관 담당자는 사람이다, 기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관기관 담당자는 그 해당 이제 신청하신 그 기업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계속 이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가 과제를 제시했을 때 뭔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뭔가 같은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을 겁니다.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답은 다 나옵니다. 성실하게 사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이제 인성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객관성에 대한 부분은 뭔가 이 지원을 했을 때 실적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이제 고용 효과든 매출이 되었건 아니면 투자 유치가 되었건 뭔가 실적을 유발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내공과 그런 이제 경험치, 물론 이제 예비 창업자나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열정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이제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 기간 동안 뭔가 이루어낸 경험이 있느냐, 증거물이 있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매출, 그런 증거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가 아니고 초기 창업자이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은 뽑을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선정돼야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락하지 않을 이유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와 베이직이 될 겁니다. 탈락 안 할 이유의 핵심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 내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내가 성실하게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페이지에서 15페이지, 간혹 많으면 20페이지 정도 내외로 이제 주관기관에서 제시를 하는데, 가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주관기관 담당자라든지 사업을 심사하는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신청서들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아마 수천 페이지는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뭔가 이제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버가 돼가지고 뭔가 두껍게 너무 들어오게 되면 보기에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보기 쉽게 가독성을 고려해서 핵심 내용을 이미지와 도표화해서 보기 쉽게 술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고용 계획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뉴딜 사업이 되었건 공공 지원 사업이 되었건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을 있는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공적 세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받아서 내가 만약에 이러저러한 직원 고용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핵심입니다. 핵심. 즉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은 매출 유발보다는 고용 창출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고용 창출, 매출, 투자 유치, 해외 수출,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해외. 국내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과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를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해외 나가서 저변을 넓히고 브랜드를 확장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만큼 대면 발표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면 발표의 중요성은 계속 더 증가가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시간 준수, 진정성, 신뢰성,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거 자료, 출처, 나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게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대면 발표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연계가 된 부분입니다. 지원받는 돈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순서의 흐름대로 해서 대면 발표자로 PPT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뭐 A, B, C, D의 흐름으로 갔는데 그 발표 자료에 B, C, A, D 이런 형태로 가면 심사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주관기관 담당자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의 흐름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랑 대면 발표랑 떨어뜨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가 연장선상에서 연계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 즉 그 핵심은 사업계획서든 아니면 대면 발표든 모든 관점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뭔가 고용 창출도 알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부분을 가면 안 되고요. 현재 이러저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니 내가 이러저러한 부분에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과거 내가 이러저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차별화된 역량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 차별화를 하게 되면 나는 이러한 정량적인 매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고용 계획과 만약에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시장 조사를 이만큼 하였고, 나는 이러저러한 시장 침투 전략,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뭔가 이런 식의 스토리 빌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고 대면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주구장창 길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짧게 대면 발표는 길어야 15분, 10분 발표에 5분 Q&A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관점은 내가 아닌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놓고 보면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냥 자부자랑 하면 그만이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뭐 프랜차이즈든 뭐 김밥집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끝에다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이 말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영상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영상 끝에다가 관련 내용을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문제, 소셜 문제, 어떤 문제에 내가 해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정보와 출처를 달아가지고 인터넷이든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객관적인 정보, 막연하게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이제 포커싱된 문제를 가지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결해서,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화 지원금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언제까지 양산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시장에 침투를 해서 이런저런한 정량적인 매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이런 부분까지 나와야겠죠. 만약에 내가 시제품을 제작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저런한 시제품 업체를 알아봤고, A 업체는 MOQ가 어떻게 되고 시제품 제작 단가는 어떻게 되어서 어느 시제품 업체랑 어느 정도 일정으로 해서 내가 시제품을 완료를 하겠다. 그에 따른 이제 뭐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누가 봐도 타당하고 누가 봐도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죠. 미사고가 필요 없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주간기관에 일하시는 분도 거의 이제 주간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심사위원분들이 대부분 이제 창업 전문가들이시고 이 부분에 뛰고 나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군더더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심사위원 가니까 미세먼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미세먼지 1인 가구 반려견 이런 내용들 좀 진부합니다. 예, 진부합니다만 그런 가중에서도 특별함, 차별함을 접목을 해야 되고요. 사회적 문제가 이것이 전부는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정부 지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이걸 들먹이고 오세요. 좀 진부하죠,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다 이런 부분만 아니기 때문에 좀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진부한 건 가운데서도 그러면 내 제품의 차별화는 무엇이냐? 나는 어떤 차별을 가지고 시장을 침투할 것이냐? 그러한 고객들은 누구이냐? 그런 이제 논리 정연한 사업적인 관점에서 그런
명분과 그런 당위성과 누가 들어도 타당한 사업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뭐 이거를 예쁘게 꾸미고 덜 예쁘게 꾸미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직관적으로 가시적으로 메시지를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나는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차별함과 특별함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스케줄링 할 것이냐,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내 아이템이 누구에게 좋은지,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즉 내가 아니라 고객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고객 관점에서는 타겟팅, 세분화된 타겟팅, 그리고 뭐가 좋아지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직관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이제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강의, 멘토링,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이 부분에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창업선도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사업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뭐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멘토링 하거나 심사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거의 또 비슷한 분들이 오셔요. 왜냐하면 심사위원 풀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특정 이제 예를 들어서 창업선도대학 같은 경우에 그 아카데미에서 뭔가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주간기간에 담당자랑도 이렇게 안면을 틀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멘토링도 하시고 심사위원도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다 하셔요. 그분 자체가 컨설턴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업 담당자랑 안면을 트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뭔가 그런 이제 멘토 전문위원과 안면을 트고 한다라고 하면 뭔가 사업 계획서를 냈을 때 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강의도 듣고 아니면 이런 이력들을 또 살짝 어필해 준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대면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안면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A라는 사람이 그런 아카데미나 강의에서 성실하게, 지각도 안 하고 성실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에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의 중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성실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그분의 인성과 성실성이 한번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창업선도대학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강의에 먼저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게 좋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돌고 도는 인생사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성실하게 크건 작건 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 정부 지원 사업의 합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는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밖에 말씀 못 드렸고, 다음에는 사업계획서 샘플 자료와 함께 정부 지원 사업 합격 요령에 대해서 저는 심사위원 관점에서,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제 지인 이야기를 또 한번 믹스를 하고, 그리고 실제 정부 지원 사업 주관기관에 있는 제 담당자들을 좀 몇 명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간접 경험을 조금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꿀팁만 제가 따로 해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업 관련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의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합격할 수 있는 꿀팁과 요령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편하게 즐겨주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 영상은 여기 링크로 남겨드렸으니까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도 필히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